안녕하십니까? 재난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양방향 통신 시스템 설계에 대해 발표할 인하대학교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김수원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소개, 관련 연구,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소개입니다. 재난 상황, 즉 지진, 태풍, 폭우, 폭염 등의 상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난문자입니다. 재난문자의 사용기관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등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여러 단체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의 재난문자 원리는 셀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는 기능입니다. 특정 통신사에서 특정 지역에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방향 통신이며 수신자의 대략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연재난 상황 통계가 2021년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 시 피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조, 대설, 폭우, 폭염, 한파, 강풍 등의 자연재난 상황 통계와 자연재해로 인한 알림 횟수입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재해 상황이 일어남을 알 수 있고 그 피해액 역시 상당하며 추정치를 알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의 초기 모델입니다. 현재는 재난 재해 상황 변화의 지속적인 확인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적 측면에서 CBS는 단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CBS에 음파 통신 기반 재난 서비스를 더한 아이디어를 주장합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CBS로 DMB 재난방송 관련한 솔루션은 충분한 특허가 있으며 CBS 기반 재난문자 전송 시스템 또한 존재합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개발 방향은 먼저 문자를 받습니다. 수신한 문자를 분류하고 재난 문자인지 확인하고 또 재난 문자의 경우에도 재난 단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위치를 확인하며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특히 문자를 수신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문자를 수신했을 때 문자를 분류합니다. 타겟 문자의 경우에는 자체 위치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사용자를 추적합니다. 이로 사용자 구조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문자를 저장하고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이 저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수신하는 모든 문자를 저장하고 가장 최근 값을 처리합니다. 보시면 1, 2, 3, 4, 5, 6 입력한 순서대로 문자가 저장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겟 단어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emergency 느낌표가 포함된 문자를 선별했습니다. emergency 느낌표가 단독으로 있거나 앞뒤로 다른 내용이 있어도 형광펜으로 칠해진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의만으로는 타겟 단어를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깃으로 삼을 단어를 긴급 단계로 정했습니다. 재난 문자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안전 안내, 2단계 긴급 재난, 3단계 위급 재난 단계로 구성되는데 긴급 재난일 경우부터 위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emergency 느낌표라는 내용이 없는 문자는 다시 형광펜이 칠해지지 않은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 기능입니다. emergency 느낌표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에 한해서 3초 뒤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알람을 눌러야 넘어갈 수 있게 하면 핸드폰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고 바로 넘어간다면 위급한 상황이 아닐 시에 알림을 끄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급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시스템인 만큼 최대한 직관적이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면 음성 추적을 위한 녹음을 시작합니다. 또 사용자의 위치 값을 얻어옵니다. 넘어간 화면에서는 세 가지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 요청이 필요하신가요? 버튼입니다. 이는 구조 요청을 위한 버튼으로 문자를 통해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자의 위치와 상황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피해 상황을 목격했나요? 버튼입니다. 피해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버튼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위치와 상황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상황이신가요? 버튼입니다. 데이터 관리 및 상황 종료를 위한 버튼으로 녹음을 종료하고 삭제하며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구조 요청을 위한 버튼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Emergency 느낌표라는 내용이 포함된 위급 문자를 보내보겠습니다. 알람이 오고 3초 뒤에 화면이 전환됩니다. 구조 요청을 위한 버튼을 누르면 문자를 통해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위치와 상황이 대략적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방금 실행시킨 에뮬레이터의 캡처 화면입니다. 위치는 경도, 위도 순으로 파악했고, 현재 위치는 경도 37.450-7647, 위도 126.6525로 파악되었습니다. 에뮬레이터는 인하대학교 5호관 남쪽 137 강의실에서 실행시켰습니다. 실제 위치와 파악된 위치인 빨강색, 파란색 아이콘을 비교했을 때 위치가 근접하게 파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 업데이트를 위한 버튼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Emergency 느낌표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가 오고 알람이 오면 화면이 전환되며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 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위치와 상황이 파악된 상태입니다. 신고 후에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를 클릭하여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상황인지 질문하는 버튼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및 상황 종료를 위한 버튼입니다. 문자를 받았지만 안전한 상황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안전한 상황이신가요?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관리 및 상황 종료를 위해 녹음이 종료되고 삭제되며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타겟 문자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시스템이 실행됩니다. 시스템이 실행됨과 동시에 음성 추적을 위한 녹음,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진행됩니다. 세 가지 버튼을 통해서 구조 요청, 피해 상황 업데이트, 상황 종료가 가능하며 동시에 음성 추적을 통한 구조가 진행됩니다. 기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문자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mergency 느낌표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에 한해서는 알림이 오고 3초 뒤에 시스템이 실행됩니다. 제 위치가 파악되고 안전한 상황이신가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음성 녹음이 종료됩니다. 피해 신고를 위한 버튼을 누르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진이라는 대략적인 상황이 파악된 상태이기에 간단한 문자만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버튼을 누르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다시 한번 emergency 느낌표라는 내용이 포함된 위급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이 오고 3초 뒤에 화면이 저장되며 위치가 파악되고 구조 요청이 필요하신가요? 버튼을 눌렀을 때 위치가 파악됨과 동시에 음성 녹음이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있기에 간단한 문자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위치는 마찬가지로 빨간색 아이콘과 파란색 아이콘을 모아 실제 위치와 유사하게 파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CBS를 재난관리와 비상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BS가 단방향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용자와 단말기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 요청과 피해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큰 재난 시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